난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나를 강압적으로 체포했다. 동행한 경찰관이 둘이서 붙잡고 제 어깨랑 멱살 붙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저를 제압하다가 바닥에 눕혀갖고 수갑을 바로 채웠어요. 난 길 가는 여성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 이거 맞다고 해야 된다. 너 이거 거짓말 치면은 큰 처벌을 받는다. 저는 마냥 무섭죠 이제. 나의 인권은 무시됐다.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정에 나갔다. 진범은 잡히고 결백은 증명됐지만 사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의 인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걸까? 지난 2016년 11월 밤 9시가 넘은 시각. 경기도 수원에 있는 이 노래방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박모 씨 부부가 친구들과 찾았다. 노래방 아르바이트생과 술 반입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아르바이트생이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자초지종을 듣다 갑자기 박 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다. 오른팔로는 제 가슴하고 목 쪽을 밀치면서 동행한 경찰관이 둘이서 붙잡고 제 어깨랑 멱살 붙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박 씨 부부는 곧장 인근 지구대로 끌려가 결박당한 뒤 본서로 이송됐다. 현행범이라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냥 범죄자였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객관적인 입장이었으면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얘기를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자기들끼리 묻고 답한 진술서와 폭행당했다는 신체 부위 사진을 찍었다. 경찰이 넘긴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 씨 부부를 기소했다. 그런데 박 씨 부부는 경찰서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박 씨 친구가 노래방에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이 그것이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다. 박 씨가 경찰과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박 씨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제압하기 시작한다. 박 씨 아내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박 씨 아내도 제압당한 뒤 바닥에 넘어져 수갑이 채워진다. 박 씨가 경찰을 먼저 폭행하는 장면은 없다. 휴대폰 영상이 제출되자 경찰관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의 최초 진술서에선 박 씨가 동료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휴대폰 동영상이 공개되자 박 씨가 최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동료 경찰관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휴대폰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혐의가 벗겨질 줄 알았다. 그러나 박 씨 부부는 그대로 기소됐다. 담당 검사에게 경찰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지인들이 탄원서도 보내고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사는 박 씨 부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지도 못했다. 하여튼 검찰에서 두 분을 나와가지고 따로 진술하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결국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폰 동영상을 법정에서 본 판사는 박 씨 부부가 경찰관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박모 씨가 먼저 경찰관 최모 씨를 폭행한 바 없음에도 최모 씨와 서모 씨가 유형력을 행사해 피고인 박모 씨를 제압하려 했다면 이와 같은 최모 씨와 서모 씨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뒤 1년여 만에 모든 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또 소환장이 날라왔다.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니 항소심에 출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없었으면 박 씨 부부는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실형을 살 뻔했다. 무죄는 선고됐지만 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보낸 지난 1년여는 박 씨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한우 사료를 전국에 있는 농가에 배달하는 박 씨는 소송에 휩싸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박 씨 부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불안초조하고 그랬죠, 항상. 그리고 뭐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는 심지어 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도 막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면역력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많이 좀 심하게 아프고 이제 수술까지도 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도 많이 떨려요. 돈 없고 힘 없고 뼈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취재팀은 노래방에서 박 씨 부부를 체포했던 담당 경찰관의 입장을 들으려고 찾았지만 경찰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현재 관련 경찰들에 대한 징계 요청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 골목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또 터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던 무렵 고등학생 김모군이 경찰에 구속됐다.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였다. 그런데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또 다른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8월 비슷한 장소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김군에게 강도상해와 상해 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 중 8월 달에 발생한 묻지마 폭행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군이 사건 현장에는 아예 없었다는 알리바이도 새로 드러났다. 충동장애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김군이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요에 못 이긴 허위 자백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솔직하게 너 그냥 했다고 얘기만 해줘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너가 걱정하는 일은 뭐 발생하지 않고 뭐 당장 사회생활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한테 그냥 좀 털어놓으라 그거예요. 너 이거 거짓말 치면은 큰 처벌을 받는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마냥 무섭죠 이제. 두 사건이 2달여 간격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했고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김군에게 가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김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보호자나 변호인도 참석시키지 않았다. 묻지마 폭행 사건이 경찰의 주장대로 김군의 범행으로 굳어졌으면 김군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일을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억울하고 그냥 다시 만나 뵙고 그냥 왜 그랬냐고 그냥 말씀이라도 여쭈고 싶은데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제발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이 나중에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수사가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27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충북 충주의 한 도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벌어졌다. 박철 씨 부부가 탄 차량도 걸렸다. 모임이 있어 술 한잔한 박 씨 대신 부인인 최 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제대로 음주 단속 현장 설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차를 세웠다며 단속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우리가 그래? 아니 화내지 말고 들어봅시다. 우리가 음주 단속했는데 아저씨 봐요.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죠. 없어. 근데 왜 그러시죠? 없어. 왜 반말하고 욕을 하고 그래? 왜 음주 단속했잖아. 예. 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아저씨. 이 와중에 도로에서 박 씨와 언쟁을 벌이던 단속 경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경찰을 할 때는 최고의 경찰, 대한민국의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일단 모시고 갔어요. 일단은 나대로 왜 부르냐? 아니 다시. 죽었다. 체포해. 그러면 뭐 체포 보지. 저는 뭐 체포해. 경찰은 박 씨가 시위 중에 팔을 꺾었다며 박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고 난 뒤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항소했고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 부인 최 씨가 출두했다. 최 씨는 남편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위증죄로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신청했고 이번엔 남편 박 씨가 참고인으로 출두해 경찰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박 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다 위증 혐의, 부인 최 씨는 위증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박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부인 최 씨는 위증 혐의가 확정됐다.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3년 뒤 열린 박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보도를 하면 재판부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소환장 내놓고 들어간 적이 없다. 세고 싶지. 이유는 경찰이 제출한 원본 동영상이었다. 우리가 청주 법원 갈 때마다 비가 오거나 했으면 좋겠다. 예. 재판부는 이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6분의 1 속도로 편집한 동영상을 국과수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로 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위증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유죄로 확정 판결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판결난 상태라 재심밖에 없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 1심 재판부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이지만 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있은 그 재심 첫 재판에서 배심원들 7분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주고 또 재판부가 그걸 받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에는 아, 이제 나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냥 눈이 눈가가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대해 다시 국과수 감정을 받아보니 정황상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은 것 같다며 다음 재판에 감정인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팀은 박 씨가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통화를 했다.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경찰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으며 자신의 팔이 꺾인 것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터뷰는 싫으시다고 못 하시겠다고요. 예. 9년을 끌어온 사건은 3심 재판에 이어 재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됐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사건은 지금도 많다. 인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사법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국가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까?